이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의 청년공유주택 장안생활을 방문한 자리에서 집은 공공재고 특히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 생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집을 한 채를 가지든 100채를 가지든 왜 관여하느냐는 생각들이 있는데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 좁은 공간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공유주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이런 말하면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모든 주택을 다 하자는 게 아니고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지금은 5%도 안 되니 10%라도 하자는 것이다며 공공영역이 사고를 다양하게 해야 한다. 실질적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포션 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국민의힘에선 양준우 대변인이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국가통지 시대를 공략한 이 후보의 세계관이 우려스럽다. 현재의 부동산 지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 정책 때문이라며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고 공급과 수요를 모두 관리할 수 있다고 믿다가 이제 대참사가 일어난 건데 이걸 강도만 늘린 국가 통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양 대변인은 차기 정부는 다가올 긴축의 찬바람 속에 민간 활력을 끌어내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정부가 이를 도와야 가능한 일이라고 촉구했지만 그럼에도 이 후보는 주택 부속 토지와 나대지 등 땅을 소유 중인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는 국토 보유세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금으로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높여 투기 수요 매물을 유도하는 한편 걷어진 국토 보유세는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는 구상인데 이 후보는 앞서 3일 열린 중앙선대위 첫 회의에서도 오늘 의원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란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우선 당부했던 건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당시 회의에서 이 후보는 부동산 개발이 국민 안전한 수제도, 분양 가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제도, 개발 부담금 증액 제도 등을 줄줄이 거론했는데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도 사회 환수를 하지 않으면 한정 자원인 부동산은 투기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개발 이익은 철저히 공공에서 흡수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을 외면한 중도층 마음을 되돌리는 일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공공환수에 방점을 두지도 않았던 이전 정권에서는 민주당 정권에서만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요동치지 않았던 만큼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결해내지 못한 이유가 마치 국가가 그동안 부동산 이익 환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처럼 보고 있는 현재 여당 측 공약은 이전처럼 수요 억제에만 방점을 두면서 본질을 호도하는 대책으로 비춰지고 있다. 심지어 개발 이익을 분배받게 될 대상을 놓고도 이 후보는 8일 부동산 개발 이익을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으로 공유하는 정책을 제안하면서 전 국민 개발 이익 공유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 우리가 공기업 주식을 국민에 배정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현대화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 방식이 도입된다는 것이라고 밝혔으나 같은 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이 대상이 될 수는 없고 개발에 참여한 이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며 온도차를 보여 당내에서마저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이 후보는 주택 공급 정책 역시 공공임대에 무게를 둔 기본주택을 골자로 하는데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 교통이 양호한 입지의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30년 이상 살 수 있게 하는 주택을 임기 5년 동안 250만 채 짓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며 지난해 3월 도입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전세가 줄어들고 임대료가 오르는 현 상황은 일시적 현상일 뿐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긍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